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교재 289쪽에 정비사업의 시행, 여기서부터 할 차례죠. 자, 거기 보시고. 자, 정비사업은 재개발에 관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재개발에 관한 사업으로서 크게 세 가지 사업이 있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이 되어 있는데, 자, 오늘 네 번째 단계로서 시행 방법부터 봅시다.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칸에 보시면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자, 이를 혼용하는 방법 붙이고 이를 혼용하는 방법 밑에 1, 2, 3, 4 네 가지 방법 해서 총 5가지 씁니다. 그래서 1, 2, 3, 4를 갈로 묶고 1번에 보시면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 기반시설 공동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종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존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 자, 이 방법은 정비 기반시설이나 공동용시설은 새로 설치할 때는 시행자가 해줘요. 그리고 주택은 토종 소유자 스스로가 보존하든지 정비 개량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뭐 줄여서 이 책에서는 스스로 개량 방식이다. 뭐 또 제 개인적으로 그냥 개인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번에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일부를 수용합니다. 수용해서 주택을 건설한 후 토종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종 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줄여서 수용 방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사업 시행자가 한지로 공급하는 방법, 줄여서 한지 방식. 네 번째, 자,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다음 줄칩니다.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줄여서 관리처분 방식. 자, 네 번째 관리처분 방식은 쉬운 말로 헌집 주고 새 아파트 받는 방식이에요. 자, 이렇게 네 가지에다가 혼용하는 방법에서 5가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다음 줄칩니다.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이걸 줄여서 관리처분 방식이죠. 또 줄칩니다. 한지로 공급하는 방법, 한지 방식 이렇게 2가지 씁니다.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다음에 줄칩니다.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및 오피스텔 갈로 튀어넘으시고 자, 오피스텔을 건설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그래서 관리처분 방식 하나밖에 못 써요. 재건축 사업은. 제목 밑에 쓰세요. 환지 방식은 X다.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재건축 사업은 환지 방식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는 크게 2가지 점을 주의하면 돼요. 3가지 사업에 공통적으로 쓰는 방식이 무슨 방식이요? 예, 관리처분 방식은 3가지 사업에 다 공통적으로 쓴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재건축 사업은 관리처분 방식 하나만 쓰기 때문에 한지 방식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죠. 그 2가지 딱 주의하면 돼요. 자, 그리고 재건축 사업은 관리처분 방식으로 오피스텔 공급이 되죠. 오피스텔 공급은 그 밑에 보시면은 오피스텔을 건설 공급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줄칩니다.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을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재건축 사업할 때는 주택, 부대, 복리시설뿐만 아니라 뭐까지 공급된다? 오피스텔. 자, 이 경우 다음 줄입니다. 오피스텔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가 돼야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정비사업의 시행자라고 되어 있죠. 좋지 않습니까?
자, 정비사업은 시행은 누가 하느냐? 시행자. 1번 주관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는 자, 사업의 시행 방법에 따라 조금 달라져요. 자, 그래서 자, 주관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는 첫째, 주관경 개선을 개인이 하는 방식. 이 책에서는 스스로 개량 방식이라고 표현해놨는데 어떤 것을든 관계없습니다. 개인 방식으로 할 때는 시장, 군수 등이 사업을 직접 하든지 아니면 토지, 주택공사 등을 지정 시행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용 방식, 환지 방식, 관리, 처분 방식. 자, 이런 세 가지 방식으로 주관경 개선 사업을 시행할 때는 시장, 군수 등도 시행이 되고 그 다음에 지정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토지, 주택공사 등을 지정 시행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공, 출자법인을 지정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 시행을 할 수도 있어요. 자, 토지, 주택공사 등이나 자, 공공, 출자법인과 자,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 이런 자와 공동사업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주의할 거는 개인이 하는 방식일 때 시장군수 등이나 토주택공사 지정 시행하고 수용, 환지, 관리, 처분 방식에서는 공동 시행이 있다는 거. 이게 다른 점이죠. 가장 크게 이렇게 파악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교재해 봅시다. 자, 양갈류 1번 줄칩니다. 스스로 개량 방식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관경 개선 사업은 시장 군성이 직접 시행하되 토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서 시행하려는 경우까지 줄치면 돼요. 공란 공유 현재 토종 소유자 가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주관경 개선 사업은 결국 개인이 하는 방식, 스스로 개량하는 방식일 때는 시장 군수가 직접 하든지 토주택공사 등이 지정 시행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2번에 줄칩니다. 수용 방식, 환지 방식, 관리 처분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관경 개선 사업은 시장 구성이 직접 시행하거나까지 줄치고 다음에서 정하는 자, 이게 시행하게 할 수 있는데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에 시장 구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를 줄칩니다.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자, 거기 기업의 토주택공사 등 줄치고 이어는 일단 그냥 읽어봅시다. 주관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주택공사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총 지분 100분의 50초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그럼 공공기관에서 자 50% 이상 초가 출자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걸 줄여서 여기 있는 옆에 쓰세요. 공공출자법인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그래 썼어요. 자, 토주택공사 등이나 공공출자법인을 지정 시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시장군수 등이 줄칩니다. 1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동 시행하는 경우. 자, 기업의 건설업자 줄치고 이연의 등록사업자 줄치면 됩니다. 그래서 토주택공사 등과 공공출자법인과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공동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가장 큰 차이점은 수용 한지 관리 처분 방식일 때는 공동 시행이 된다는 점. 저런 점에 주의하면 되죠. 밑에 양갈로 3, 4번은 3, 4를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시행자 봅시다. 자, 재개발 사업. 자, 재개발 사업은 시행자가 누구냐? 크게 둘로 나눠서 첫째는 재개발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오래된 주거지역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오래된 상업지역 같은 데서도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죠. 오래된 주거지역에는 낡은 주택들이 많아요. 이 토종 소유자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조합이 단독으로 사업을 하든 공동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자 오래된 상업 지역에서는 이런 재개발 사업 하려면 영업 보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토지 등 소유자 20인 미만으로 묶어서 이 토지 등 소유자들이 직접 사업을 단독을 하든지 공동 사업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재건축 사업.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사업을 단독으로 하든지 공동 사업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교재에 그게 재개발 사업의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 찾았습니까? 거기에는 옆에다 쓰세요. 오래된 주거지역이다라고 쓰세요. 오래된 주거지역이라 썼습니까? 1번에 보시면 조합이 시행하거나 줄치고, 이건 조합이 단독 시행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그냥 봅시다. 조합은 가반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등 토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 신탁업자나 한국부동산원에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줄칩니다. 공동으로 시행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오래된 주거지역에서는 아무래도 낡은 주택들이 1000세대 이상 되니까 토종 소유자 수가 많겠죠. 조합이 단독하든지 공동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이번에는 옆에 씁니다. 오래된 상업지역이다. 그래서 썼어요. 토지 등 소유자 20인 미만인 경우 줄치고,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입니다. 이럴 경우에 토지등 소유자 시행하거나 줄치고, 토지등 소유자 단독 시행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그냥 또 봅시다. 토지등 소유자가 토지등 소유자 가반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등 토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 즉 신탁업자, 한국부동산원 같은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다음 줄칩니다.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럼 재개발 사업은 오래된 상업지역에는 토종 소유자 몇 명 미만? 20인 미만이 단독을 하든지 공동을 한다 이 뜻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재건축 사업 봅시다. 재건축 사업은 줄칩니다. 조합이 시행하거나, 즉 조합이 단독 시행합니다. 또 조합은 가만 동의받아 시장군수 등 토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와 다음 줄칩니다. 공동으로 시행한다. 재건축 사업도 원칙적으로 조합이 단독을 하든지 공동으로 한다 이 뜻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이제 넘어가시면 3번에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의 공공시행자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3, 4쯤에 보시고, 옆에 가면 4번에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지정개발자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5, 6월 달에 보시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95쪽 가면 또 5번에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의 사업 대행자라고 있죠. 뭐 시행자, 공공시행자, 뭐 지정개발자, 대행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이 뭐냐? 너무 법을 난잡하게 만들어 놨다는 뜻이에요. 그럼 쓰느냐? 거의 안 써요. 이 부질없이 이렇게 법만 확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구 괴롭히려고? 그렇죠. 여러분 괴롭히려고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법만 난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 중개사 공부하는 사람이 있죠. 고통 주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딱 보니까. 뭐 쓰는 것도 아니고. 빨리 법을 정비를 해야 되죠. 그럼 법 정비하자 하면 뭐랍니까? 공무원들이. 야, 나. 말라 고치할 뿐인 줄 알래. 우리 머리 쓰는 일 하지 말자. 뭐 이래 나면 오히려 더 낫다. 아시겠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국민 누구나 봤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줘야 되죠. 이거는 쉽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입법자라면 간단하게 만듭니다. 간단하게 전부 다. 싹 다 바꿔버립니다. 다, 이제 사업대행, 그걸 5, 6월 달에. 또 넘겨보세요. 또 뭐 계약 방법, 시공자 선정을 해놨죠. 이거는 3, 4일 가서. 이 구질구질한 게 너무 많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 297쪽 하단에 보시면 양갈 6번에 시공자 선정 취소 명령 과징금이라 되어 있죠. 그거는 5, 6월 달에 보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 7번 선정 관련 검증이도 5, 6월 달에 보세요. 내려가 4번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부터는 여기에 자 정비 사업의 가장 핵심 시행자가 조합입니다. 조합.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수도대가 있는 상태고 그 전에는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은 대부분 누가 시행한다? 조합이 시행합니다. 뭐 공공시행자, 대행자 쓸데없는 거 거의 안 써요. 자, 그래서 이 조합과 관련해서는 여러분 시험에 2문제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298쪽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부터 317쪽까지 그 사이에는 매년 2문제 이상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봅시다. 자, 정비사업조합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자,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 등 소유자가 모인 단체를 자 우리가 정비사업조합이다라고 합니다. 이 정비사업조합은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토종 소유자가 모인 단체예요. 주간 개선 사업은 들어갑니까? 주간 개선 사업은 저기 보시다시피 앞에 시행자, 조합은 안 들어가죠. 공공주도 사업이기 때문에 조합 같은 민간에 시행 못해요. 자, 거기에 이러한 예로서 자 토지 등 소유자 20인 미만이 재개발 사업 시행을 할 때는 자 토종소유자 20인 미만이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이때는 조합을 설립한다, 설립하지 않는다. 설립하지 않습니다. 자, 정비사업조합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정비구역이 일단 지정고시가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나면은 조합의 설립 추진위원회, 즉 예비 단계부터 만듭니다.
자, 그래서 예비 단계인 조합 설립 추진위원부터 구성하죠. 자, 어떻게 구성하느냐. 자, 위원장. 자, 위원 합쳐서 5인 이상으로 집행부가 구성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토지 등 소유자, 가반수 동의받고, 자, 그리고 시장, 군수 등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은 일단 추진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럼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준비 업무를 합니다. 준비 업무. 자, 그래서 이 정비 사업에 관한 각종 준비 업무나 조합 설립에 필요한 준비 업무를 하는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도시개발법에는 도시개발 조합을 설립하죠. 그때는 추진회 같은 거 안 만들어요. 왜? 도시개발 조합, 도시개발 사업은 미개발지 하죠. 개발이 안 된 곳에. 그 토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건물 없어요. 자, 근데 이 정비 사업은 재개발 사업이죠. 낡은 건축물들이 있기 때문에 권리관계나 모든 걸 다 정비를 해야 됩니다. 예. 자, 그걸 정비를 다 갖춰놔야 자, 철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일일이 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사업에 필요한 준비 업무를 하죠. 그래서 이런 정비사업 같은 경우 난주 사업 시행계획 인가받을 때 서류를 뭐 가가 인가받는데 뭐 가방에 넣어가 인가받는 게 아니에요. 서류를 트럭에 실어 가야 돼요. 그만큼 서류가 많습니다. 그래가 인가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준비 업무가 해야 됩니다. 하고 나면은 자,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동의 요건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암기 프린트에도 있는데 자, 재개발 사업을 위한 조합을 설립을 하려면은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소유자 동의받아야 돼요. 재건축 사업. 재건축 사업의 조합을 설립을 하려면은 자, 둘로 나눕니다. 재건축 사업은. 자, 우리가 아파트 단지 내 동의받는 요건이 있고, 자, 요즘은 아파트들이 안 되는데 과거에는 단지 옆에 인접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 단지 안에 재건축하면은 인접지에 붙어 있는 여기에도 공사 때문에 살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포함해서 할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받는 요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자, 인접지를 포함해서 재건축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투자로서. 단지 안에만 하는 것이 투자로서 유리할까요? 그 다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돈을 못 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단지 포함하는 재건축이 최악의 재건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돈 투자하러 가는 거예요. 네. 왜냐? 여기서 발생된 개발이 있죠. 바깥에 분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단지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자기가 받을 이익이 일부가 어떻습니까? 빠져나가 버려야 돼요. 예. 자, 그래서 그렇게 좋은 재건축은 아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단지 안에 동의받을 때는 각 동별 구분 소유자 가반수 동의받고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즉 세대 소유자를 말하죠. 4분의 3 이상 단지 전체 면적의 4분의 3 이상 소유자 동의받아야 돼요. 단지 아는 지역에 들어갔을 때는 단지 아는 지역의 토지 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이상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받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설립 동의받고 창립 총회를 개최하고 자, 그러고 나면 조합에 대한 설립에 관한 인가를 받습니다. 시장, 군수 등으로부터.
인가받고 이날부터 30일 내에 설립에 관한 등기를 해야 조합이 법인으로서 성립이 됩니다. 자, 이런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는데, 자, 그럼 우리 교재해 봅시다. 자, 298쪽에 추진위원회 구성이라고 되어 있죠. 자, 조합을 설립하려면 경우에는 줄칩니다.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다음 사항에 대하여 토종 소유자 가반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 위한 추진회 구성하여가 줄치고 그 줄 끝에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토종 소유자 가반 동의 받아야 할 사항은 박스 안에 두 가지가 있죠. 줄칩니다. 1번에 추진위원회 위원장 줄치고 갈로 띄어놓으시고 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에 대해서 그 다음 운영규정에 대해서 자, 가반수 동의를 받고 시장 승인 받아야 되죠.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동의의 성계라고 들어가 있죠. 5, 6월 달에 보세요. 동의 절차도 5, 6월 달에 보시고 자, 추진위원회 기능 업무 범위 추진위원회는 다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박스에 1, 2, 3, 4, 5라고 되어 있죠. 갈로 묶어 옆에 씁니다. 준비 업무라 쓰세요. 준비 업무. 준비 업무. 자, 사업에 필요한 각종 준비 업무를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썼어요. 자, 거기에 보시면은 자, 1번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변경.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뭐 하는 사람이요? 정비사업의 컨설팅 업체예요. 즉 자문회사다 이 뜻이에요. 왜냐? 자, 그 지역에 있는 정비사업 하는 곳에 토종 소유자는 전문적 지식이 없죠. 그럼 이런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이 자문회사를 선정해야 이 자문회사에서 정비사업에 각종 필요한 사업계획서, 여러 가지 준비서면 이런 서류들을 작성을 대신해 줍니다. 그것 때문에 선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설계자 선정 변경, 계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 작성, 조합 설립과 받기 위한 준비 업무 등등.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준비 업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2번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은 3, 4를 보시고 3번에 창립총회 개최. 추진위원회는 자, 줄칩니다.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대통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절차에 따라 조합 설립 위한 창립총회 개최합니다. 정확하게는 여기 보시면 설립 동의 받고 설립인가 신청하기 전에 이때 창립총회 개최해라 이 뜻이에요. 자, 이제 넘어가서 그 다음 페이지 양갈로 4번, 5번, 6번 찾았습니까? 다 5, 6월 달에 보시고 옆 페이지 가시면 정비사업 조합의 설립 등으로 가서 자, 조합 설립 인가 설립 대상에 보시면 시장군수 등 토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 시행할 때는 토종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다만 다음 줄칩니다. 토종 소유자가 재개발 시행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자, 우리 여기에 토종 소유자 20인 미만으로 재개발 사업 시행할 수 있죠. 이때는 조합 설립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자, 조합 설립의 동의요건 매우 중요하다 그랬죠. 재개발 사업은 재개발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갈로 떼어넘으시고 조합을 설립하려면 줄칩니다. 토종 소유자 3의 3 이상,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 다음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 군수등에 인가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첨부사항은 박스는 참고하시고 자, 그래서 재개발 사업의 조합을 설립을 하려면은 자, 토종 소유자 3의 3 이상 동의받고 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받아야 돼요. 그래서 과거 90년대 뭐 재개발 사업할 때는 그때는 5분의 4 이상 동의받으면 됩니다. 지금 4분의 3인데 자, 그때 당시에도 재개발 사업 같은 거 이렇게 해보면 간혹 이런 거 볼 수 있어요. 자, 이 한 동네를 뜯어놨는데 자, 여기에 도로 요만큼만 남아져 있고 여기에 건물이 하나 딱 서 있어요. 다 철거했습니다. 그 혼자 남아있죠.
뭐합니까? 뭐하자고 혼자 남아있어요. 소위 알받기 하려고 남아있죠. 재개발은 알받기 안 됩니다. 예. 왜냐? 5분의 4 이상 동의하면 혼자서 알받기가 됩니까? 나중에 수용해버리죠. 재개발은 수용해버립니다. 알받기 못해요. 예. 이런 데 있으면 저는 꼭 가봅니다. 그래서 가서 물어보면은 대다수가 알받기 좀 더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하죠. 그러면은 수용당하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느냐?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경우 오래 버티면 수용당할 겁니다. 예. 알밖에 안 돼요, 이거는. 재개발은. 자,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 봅시다. 주택단지 안에 추진위원회가 자 조합을 설립할 때에는 줄칩니다. 주택단지 공동주택이 각 동까지 줄치고 갈로 뛰어넘으시고 별 구분 소유자 가반수 동의 줄치고 자 또 갈로 뛰어넘으시고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4분의 3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 거줄 끝에 시장구청 인가받아야 됩니다. 니은에 주택단지 아닌 지역이 포함될 때, 주택단지 아닌 지역이 정비에 포함될 때는 그 다음 줄칩니다.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토지 면적 3분의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재건축은 둘로 나누지죠. 동의요건이. 단지 아닐 때는 단지 안에 각 동별 구분 소유자 가반수,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면적 4분의 3. 자, 단지 아닌 지역이 들어갈 때는 토지 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면적 자 3분의 2인데 90년대 재건축은 이때는 동의요건이 전원 동의했어요. 90년대는. 한 사람이 반대하면 90년대는 재건축을 못했습니다. 그럼 반대자는 90년대 알바끼 했겠죠. 예. 그래서 제가 옛날에 재건축 일을 할 때 이런 경우 하나 있었어요. 자, 여기 아파트 단지인데 다 철거했어요. 한 동만 딱 내버려두고 다 철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11평짜리, 자, 2천만 원짜리죠. 이거 가지고 있는, 자, 갑이라는 사람이 혼자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그때 당시 나이가 40서이쯤 됐고, 노총각이고, 호르몬이하고 둘이 살아요. 자, 고시 공부했는데 고시 합격을 못했어요. 실패해서 지금은 백수. 자, 반대를 합니다. 법은 알고 있으니까. 저는 동의 없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니까. 자, 옆에 막 철거를 하고 있겠죠. 시끄럽다고 공사중지 가처분을 부려요. 그 공사중대법입니다. 왜? 저는 동의를 못 받았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조합 측에서 갑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니 얼마 주면 이거 니 집 할래? 시세 거의 배를 이상 줄게. 4,500 줄게. 자, 안 한다. 그래서 조합에서 최종적으로 7,500 줄게. 안 한다. 7,500이 그때 당시에 91년도니까 34평짜리 아파트가 분양가가 6천만 원 채 안 됐어요. 안 된다. 예. 자, 그래서 할 수 없이 재판을 하게 됩니다. 판사가 부르니까 갑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인생에 고시 실패를 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어떻게 이 재개발 사업에 아주 필요한 부분이 됐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가지고 인생 역전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는 많이 안 주면 안 팔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노골적으로 판사한테. 인생 역전해야 되니까. 그 판사가 자, 인생 역전도 어느 정도지 지나치게 많이 요구를 하면은 그 인생 역전을 하거리 된다. 아, 그래도 나는 인생 역전해야 되겠다. 그래, 얼마 원하는데 하니까 5억 달래요. 지금 돈으로 100억. 그때 당시 5억이면 34평짜리 10채 샀습니다, 아파트. 100억 달러요. 그래서 판사가 설득해서 3억 줬어요. 60억 정도 줬습니다. 자, 이 돈 누가 줬어요?
조합원들이 나눠서 준 거잖아요. 조합원들이 받을 이익을 때가 다 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좋다, 기분이 나쁘다. 나쁘죠. 뭐라느냐, 너 이놈 길거리에 만나면 너 죽는다. 그리고 너 끝까지 추적해서 니 죽여버리겠다. 예, 우리가 이 사람들도 뭐 잘 사는 사람들입니까? 11평짜리 아파트 사는데. 그러니까 우리 피눈물 같은 돈을 네가 갈취를 해. 가만히 안 두겠다 했어요. 자, 그 분위기가 사람이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있고 눈빛을 보면 그 사람이 진심이 담긴 말이라는 걸 느끼겠죠. 겁이 나는 거예요. 자, 3억이란 돈을 들고 자기 모친 들러 얻고 자, 야반도주를 합니다. 새벽 2시에. 저 집 문 앞에 붙여놨죠. 다 쓰레기를 버리시오라고 하고 딱 가는데 추적이 들어온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등 이전한다 못 한다? 예, 주민등 이전 못했어요. 예. 제가 그 추적을 그때 했던 사람들이 2010년 정도까지 추적했어요. 이 사람을. 그러니까 결국은 주민등 이전 안 했대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삶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겠죠. 예. 자, 주민등 이전이 안 되니까 뭐 돈을 은행에 갖다 넣을 수 있습니까? 뭐 부동산을 살 수가 있어요? 못 사는 거예요. 결국은 그 돈 쥐고 댕기다가 다 뺏기거나 형편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너무 지나친 많은 돈을 요구를 해, 갈취를 해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바로 받아버리죠. 자기도 정상적인 삶을 못 살죠. 예. 자, 제가 이랬던 데도 이랬는데 전국적으로 다 어떻다? 다 알바끼 하는 거예요. 예. 동요군이 전원동이 되니까. 그래서 2000년도로 오면서 바꿉니다. 5분의 4 이상으로. 지금은 얼마로 바꿨다? 4분의 3을 바꾼 거예요. 자, 그래서 과거 옛날에는 저런 알바끼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자, 이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은 자, 3번에 인가의 변경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자, 조합이 줄칩니다.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조합은 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자, 기역부터 뒤까지 서류 첨부해서 시장 구성 인가받아야 한다. 줄치면 돼요. 한 번 인가받았죠. 인가받은 사람 변경할 때는 얼마 동의받는다? 3분의 2 동의받아라 이 뜻이에요. 자, 4번에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5, 6월달 보시고 밑에 5번, 6번은 버리세요.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자, 토종 소유자 동의 방법 등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우리가 동의를 어떻게 하고 동의자 수 산정을 어떻게 하는 세부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3, 4일 중에 볼 거예요. 넘어가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박스 안에 심화의 산정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동의자 수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 기준들은 자 3, 4에 가서 볼 겁니다. 지금은 보지 마시고 옆 페이지 4번에 동의 철회라고 되어 있죠. 그것도 3, 4에 보세요. 밑에 3번에 토지 등 소유자 동의서 재사용 특례라는 제목 찾았습니까? 그거는 5, 6월 달에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4번에 조합의 성격 등으로 가서 성격 조합은 법인으로 합니다. 2번에 성립 요건 조합은 줄칩니다. 설인가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대통령이자 사항을 등기한 때 성립합니다. 조합은 등기를 해야 성립됩니다. 명칭 조합은 명칭에는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되고 자, 민법 준용 조합에 관해서는 이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법인이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죠. 사단법인은 사람들이 모인 단체, 재단법인은 재산이 모인 단체를 말합니다. 자, 옆 페이지 가서 조합원의 자격 등 조합원은 누가 되는지 봅시다. 줄칩니다. 정비사업의 조합은 줄줄 갈로 떼놓으시고 는 토지 등 소유자 줄치고
자, 관련 줄칩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까지 줄치면 돼요. 자, 그리고 그 위에다가 요래 좀 써야 돼요. 재개발 사업의 조합은, 자, 재개발 사업의 조합은 누가 되느냐? 자, 토지 등 소유자는 된다 이 뜻이에요. 사업에 찬성, 반대 불분합니다. 이 재개발 사업에는 토지 등 소유자로서 사업에 찬성하든 반대든 다 조합이 돼요. 그다음 재건축 사업의 조합에 필요한 조합은 토지 등 소유자면서 자, 이 사업에 동의까지 해야 됩니다. 동의한 자. 재건축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로서 사업에 뭐까지 해야 돼요? 동의까지 해야 조합이 됩니다. 그렇게 써서요. 방금 그 줄친 두 줄이 이 뜻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조합은 토지 등 소유자면 되고 사업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불문하고 되고, 재건축 사업의 조합은 토지 등 소유자로서 사업에 동의까지 해야 됩니다. 그럼 재건축은 반대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메모했습니까? 자, 그 셋째 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말부터 그 이하 내용은 다 삼사를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도 삼사를 봅니다. 다 복잡한 세부 내용들이. 자, 그 다음 6번에 옆 페이지 가서 조합의 임원이라고 생각하 있죠. 1번 임원의 구성. 조합은 다음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한 명과 이사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다 줄칩니다. 조합장은 선임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의 거주, 영업, 갈로 떼는 식으로 하여야 한다. 줄쳐야 돼요. 자, 조합장이 되려면은 선임일부터 관리청 인가 받을 때까지 정비구역에 뭐 해야 된다? 거주를 하든지 영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임원의 자격은 박스는 1번, 2번 둘 중에 하나면 됩니다. 1번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그 다음 줄칩니다. 정비구역에 자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자. 자, 아니면 이번에 정비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 재건축 사업은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줄칩니다.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자, 조합의 임원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거주간이 1년 이상이나 아니면 소유간이 5년 이상이면 임원이 되는데 이런 조건 중에 하나 갖춰야 되고, 특히 조합장 여기에다가 하나 더 선임일로부터 관리청 인가 받을 때까지 정비구역에 거주하거나 영업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규정을 왜 만들었느냐? 소위 말해서 떠내기 같은 사람들은 임원을 할 수 없도록 하긴 합니다. 이 뭐냐? 과거 90년대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거 하게 되면 특히 재개발 사업은 이권이 많기 때문에 누가 임원이 되느냐? 조폭이 돼요. 예. 여러분 영화 같은 거 한 번씩 보죠? 예, 실제 있는 일입니다. 저도 옛날 재개발 사업 하면은 거의 조폭들이 개입을 많이 합니다. 예. 왜? 이권이 많으니까. 자, 그래서 재개발 사업에 해보면은 전부 다 조합장인 이사감사들이 소위 떠내기들이에요. 예. 조폭과 관련돼 있는 인간들이 거지예요, 거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조합장이 되고 그 사람들이 20년 동안 사업 끝날 때까지 조합의 임원직을 독점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20년 딱 지나고 나면 거지가 재산이 벌써 100억대가 넘어가요. 그럼 재개발 사업 같은데 몇백을 빼먹는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떠내기나 사기꾼이나 조폭 같은 인간들이 임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규정입니다. 이게.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떠내기들은 못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임원의 수 줄칩니다. 조합에 두는 이사수는 3명 이상으로 하고 감사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하고 다만 도정 소유자 수가 100명 초과할 경우에는 이사수를 5명 이상으로 합니다. 선거관리 위탁은 자 5, 6월 달에 보시고 자 임원의 임기 줄칩니다.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 범위에서 정관에 정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임원의 임기는 최대 몇 년 한다? 6년 하는데 자 과거 90년대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사 끝날 때까지 독점했단 말이에요. 한 번 되면은 교묘한 방법을 써서 계속 임원직을 유지를 했습니다. 예. 그 20년 동안 임원이 되니까 이사나 감사나 조합장이 되면 월급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줘야죠. 자, 그럼 월급을 뭐 얼마나 줘야 돼요? 자, 명색이 그래도 조합장인데 지금 돈으로 한 돈 1,000만 원 줘야 돼요. 그것만 줍니까? 판공비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판공비가 뭡니까? 술값이다. 그것만 줍니까? 자, 조합장 되면은 시공자 선정할 때 내한테 아파트 몇 개 공짜로 줄래? 그것부터 물어봐요. 그러면은 재개발 사업 규모 큰 데는 한 10채씩 그냥 줍니다. 그것만 또 받나? 중간중간에 틈만 나면 다 빼먹죠. 그리고 나중에 뭐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아파트 자 동소수 지정하죠. 그 로얄청은 또 팔아먹습니다. 예. 자 여러분이 나 로얄청에 하나 좀 들어가 그러면 그때 당시 돈은 200~300 줘야 돼. 주면 그거 딱 지정해 줍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하니까 사업 끝나면 조합장 같은 경우는 거의 100억대 재산가 되겠어요. 그래서 박살을 내야 되죠. 박살을. 예. 그러니까 이제 법이 그때 당시는 이런 법이 없으니까 손을 못 댔다. 이제서 이런 법을 만들어 놨다. 이 뜻이.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임원의 선출은 3, 4를 보세요. 자, 7번에 조합 임원의 직무부터 잠시 또 쉬었다 합시다.